안녕 여러분. 결국 4월 6일로 계약이 밀려서 계속 강의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 네, 페이스북 본 사람들 알겠지만 진짜 수업이 참 그립고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과 했던 그런 수업들, 그러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요즘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. 그냥 우리가 만나서 같이 서로 웃고 떠들고 내가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여러분들 나 놀리고 이런 것들의 그냥 일상이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했던 거를 느끼는 요즘입니다. 4월 6일 날 꼭 계약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잠잠해지면 어디서 빵 터지고 조금 잠잠해지면 어디서 빵 터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, 계속 해봅시다. 39페이지 지난번에 영상 찍는데 조금 잘려가지고 예고를 못했는데 39페이지 수나라와 당나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39페이지 첫 번째 줄 수의 중국 재통일 위진남북조 시대 그 분열기가 끝나고 수나라에 의해서 다시금 통일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. 첫 번째 줄 보면 양견 이 양견이라는 사람이 수나라 첫 번째 황제인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양견이 북주를 무너뜨리고 수를 세우고 남조의 진을 멸망시키고 다시금 중국을 재통일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문제가 첫 번째 황제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? 두 번째 줄 계속 보니까 중앙관제를 삼성육부제, 중국의 그 중앙 통치조직으로 삼성육부제, 그리고 지방조직을 주와 현으로 나누는 주현제로 정비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줄, 지방의 인사권도 중앙으로 흡수해서 구품중정제 폐지.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구품중정제로 인해서 호족들이 서로 추천해주고 자기 자식 추천하고 친척들 추천하면서 문벌 귀족 사이로 접어들었다고 했잖아. 그런데 이 수나라 때 이 구품중정제를 폐지한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가 수나라 때부터 시행이 돼서 쭉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아랫줄, 이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바로 그 아랫줄에 문벌 귀족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. 구품중정자에서는 그 중정관이 각 지방에서 누가 덕망이 좋으냐, 누가 명망이 제덕이 뛰어나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향촌의 여론을 수렴하게 되고 그 향촌의 여론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호족들, 그들이 서로서로 추천하면서 귀족이 됐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지? 그런데 이제는 중앙에서 인사권을 장악한 겁니다. 그래서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지만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관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벌 귀족의 세력은 약화됐는데 이게 당나라 때 가서 이 과거제가 여전히 귀족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. 이 수나라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수나라도 얼마 못 갑니다. 금방 망하고 당나라, 그래서 수나라가 만들어 놓은 이 삼성육부제라든지 주현제, 그리고 과거제 이런 것들이 다 당나라 때 가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당나라 때 가서는 이 과거제가 여전히 문벌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는 역할로 하게 되니 과거제와 관련해서 당나라의 과거제 잠깐만 여기서 얘기하자면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. 1차는 진짜 말 그대로 오늘날의 필기시험이야. 필기시험이라는 반면에 1차에서 합격한 애들이 2차, 오늘날도 너희들이 대학 입학할 때 자기 성적으로 1차를 수시로 갈 때 뽑힌다면 2차 때 가가지고 면접을 보잖아.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의 과거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나라 때입니다. 당나라 때. 뒤에 과거제 설명이 안 나와서 잠깐만 좀 얘기하자면은 당나라의 2차 시험, 과거제 2차 시험은 면접이야. 4가지가 되는데 신, 언, 서, 판. 요 4가지를 가지고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. 신, 몸신자야. 용모, 그 사람의 풍치나 용모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언, 말주변, 말씀 언자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는가, 말주변이 뛰어난가.
예전에 지배층은 글씨도 잘 써야 돼. 서예 같은 그 글씨, 필체. 그래서 필체가 얼마나 괜찮은가. 마지막으로 판단력. 이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가. 결국에는 그 1차 시험에서 붙은 애들이 2차로 왔을 때 집안 괜찮은 애들로 뽑힐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결국 2차 시험 때 면접에서 주관적 요소가 작용하게 되면서 결국 당나라 때는 마찬가지로 이 과거제가 귀족들한테 훨씬 더 유리해지고 귀족들이 결국 독점하게 됩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계속 보겠습니다. 위진남북조 시대 각국에서 시행됐던 균전제, 조영조, 부병제 이것들이 다 수나라 때 새롭게 정비하여 국가재정과 군사력을 강화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나라가 얼마 못 가서 망하잖아. 결국 지금 얘기한 균전제, 조영조, 부병제 바로 마지막 줄 이렇게 정비된 이 율령체제는 당나라에 가서 다 꽃피우고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옆에 부병제랑 율령체제, 부병제는 군사제도입니다. 균전제,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준다는 얘기야. 토지제도입니다.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받은 농민, 야 내가 너희한테 토지 줬지?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니들한테 토지 줬으니까 니들 군대 와야지 라고 하면서 병역 의무를 담당하게 한 병농일치제도, 병사와 농민이 일치되는 제도가 되는 거고, 그 다음 그 아래 율령체제, 법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형법은 범죄자들 다스리는 법이지, 형법, 그 다음에 영은 령 바로 행정법, 그 다음에 율령을 수정한 법령, 그 다음에 시행 세칙, 이렇게 구성된 법체계, 요 율령체계, 이게 당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.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. 문제를 뒤를 이은 양제, 두 번째 그 황제가 되는데 이 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는 남북을 그러니까 화베이 지방과 강남 지방을 연결하는 수로로 연결하는 대운하를 완성하게 됩니다. 밑에 세계사백과 지도를 같이 보면서 좀 보면은 거기 영제거, 통제거, 광통거 이런 것들이 수나라 때 만들어진 운하가 됩니다. 세계사백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. 분열된 남북조를 통일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중국의 강을 남과 북으로 잇는 대운하를 건설하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대운하와 이를 잇는 교통로들을 건설되면서 강남 지방의 풍부한 물자를 수도인 대흥, 이게 당나라 때 가서는 장안, 오늘날의 시안이 되는 거고, 이 수도 대흥으로 흡수해서 수나라의 중앙집권하에 크게 이바지했고, 이러한 수나라의 대운하, 바로 탕 이후에 사회적, 경제적, 교통수단으로 널리 활용됐으며 가장 큰 의미는 남북이 연결된 것. 그래서 강남 지방의 많은 물자들이 화북 지방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수나라의 대운하고, 이 대운하 건설 바로 양제 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. 드립 중에 하나는 수나라는 문제와 양제 두 명의 황제가 있잖아.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양제가 문제야. 이 뭔 개소리야! 왜 문제가 됐는지, 여기서의 문제는 프로블럼? 그거란 걸 알고 있지. 그러면은 왜 이 양제가 문제인지를 좀 보자면은 우선 두 번째 줄,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겁니다. 이 대운하 완성의 의미는 두 번째 줄, 급격히 성장한 강남의 경제력을 화북지방으로 연결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 통합을 촉진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들어간단 말이야. 지금처럼 포크레인이라든지 엄청난 장비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사람 힘으로만 하는 거잖아.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,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 계속된 불만입니다. 이게 1년, 2년 갖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. 사람의 손으로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백성들의 불만, 그리고 그 줄 끝에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
수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결국 실패, 이때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과 함께했던 살수대첩이 바로 이때입니다. 그래서 수나라 점차 쇠퇴했고 결국 그 줄 끝에 각 지역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고 마지막 줄 37년 만에 나라 망합니다. 그래서 계속 우리가 중국사를 보면서 알겠지만 이렇게 농민반란으로 나라들이 많이 단명하게 됩니다.